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이야기를 꺼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하락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에 대한 걱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계속 보자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가?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관세를 때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품목은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이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우리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삼전, 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철강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세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뭔가, 왜 또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가라고 봤을 때, 1기 때도 철강이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한 적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캐나다, 멕시코, EU 등에 면세 할당량을 부여했고 우리는 관세 면제 대신 수출 물량 제한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협상을 하면서 괜찮아질 거다, 이 부분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니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는 일단 11일, 당장 내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증언이 있을 예정이고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코카콜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일에는 미국 CPI 발표,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PPI가 발표될 예정이며, 그리고 미국이 이번 주에 러우 전쟁 종결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러한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아마도 14일 미넨 안보회의가 그 자리가 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국내 여러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에코프로 친구들, 대형 게임사들, 미디어 엔터사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또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주는 친구가 있다면 또다시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방산주인 현대로템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입니다. 자, 우크라 총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관련주의 흐름만 봐도 쭉쭉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죠. 자,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이번 주에 관련된 소식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우크라 재건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값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친구들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관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가 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들쑥날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빅텍이 움직였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같은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또 히토류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은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고요. 향후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 여기에 당연히 나설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 다만 왼쪽에 보다시피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윗꼬리, 음봉,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는 강하게 나서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또 바로 웃으면서 협상을 하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오늘은 분명 뭐 규제를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근데 악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빠질 때 사서 튈 때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다음입니다. 자, 장기 투자니까 이 말을 해야겠습니다. 올해 장기 투자를 찾는다면 저기 항상 말하는 세 개, 중국 엔터 그리고 게임, 요 세 가지를 저는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엔터가 오늘 또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최근 들어 분위기도 좋았지만 관세 전쟁이 현재 나타나는 이 와중에, 야 근데 아이돌은 관세가 없어,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지며 오히려 관세 전쟁 수혜주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BTS 복귀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블핑의 월드 투어도 있고요. SM에서는 신인 그룹 걸그룹 하츠2 하츠 이러한 걸그룹이 데뷔를 한다는 그러한 호재들을 안고 있는데 마침 또 주말 사이에 한안령 해제 이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엔터주와 게임주 지속적으로 출렁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끝은 메타버스 활성화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딱 개화되는 그 시기 메타버스 우리 써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덕질 해야겠죠. 게임 해야겠죠. 그때 이제 마지막 시세 분출이 딱 나타나면서 화려하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분명 짧은 기간은 아니겠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마침 게임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위메이드 관련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년이나 공들여서 개발한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MMORPG로 창업자인 박간호 대표가 복귀 후 첫 출시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이미르는 블록체인을 접목해 위메이드가 또 그런 거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시스템과 후 판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며 성공적으로 국내에서 데뷔를 한다면은 연말에는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출시도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화와 아이템의 전체 수량을 제한하며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위메이드 지금 현재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을 벌어야 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에 약간의 그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앞서 성공을 불러왔던 미래의 전설을 이미르가 다시 써내려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의 주가를 보면은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게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좋다. 사람들의 호평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게임이 또 별로다. 그렇다면 반대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고체에서 거터 양이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걸 보니까 저기리씨 갑자기 하나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전고체와 2차 전지의 상황은 반도체를 떠올리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도 2년 전에 하이닉스가 적자까지 내면서 크게 하락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참고로 최근 많이 떨어졌는데도 2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7만 원인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반도체가 조금 바닥을 치고 HBM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미칠 듯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가 올해는 바닥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은 이때 모든 2차 전지가 오르기는 당연히 쉽지 않겠죠. 우리는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실망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2차 전지가 오르는 게 아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HBM 때문에 막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오르는 와중에도 반도체는 또 아니다. 이러한 얘기와 함께 삼전은 또 많이 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2차 전지라고도 다 오르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처럼 크게 급등하는 친구들이 조금은 쏠려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럼 누구냐 하고 봤더니 전고체 관련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2차 전지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애들이 막 쭉 끌고 가는 HBM이 끌고 갔던 것처럼 전고체가 끌고 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전고체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다음 달에 가동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앞으로 전고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겉황에 나왔다는 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왼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다음으로 갑자기 기사 하나가 뜬 유일 에너테크 상한가에 도착하는 모습, 레이크 머티리얼즈 21% 급등하는 모습, 한농화성 10% 상승하는 모습, 대주전자재료 4%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부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우하향으로 떨어지다가 쭉 올라가면서 이제는 이평선을 뚫고 가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겉토양이 한 나중에 2배, 3배 오르는 그러한 시초가 될지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변덕일지 기름분들이 오늘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최근 애플이 로봇공학 개발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곧 다가올 로봇 시대 애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열광하는 휴머노이드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며 책상에 놓고 사용하는 로봇과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로봇 이 두 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떴네요.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한동안은 좀 쉴 때가 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잠시간의 좀 조정,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줄어들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의 로봇은 언제쯤 도착하게 될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바이오 분위기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알테오젠, 포로노이 등등이 바닥을 다지고 전 고점을 향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바이오의 대장급인 셀트리온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은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며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하향 조정.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목표가 하향 조정입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주식을 사야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기대치가 낮아지는 주식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에서는 연중 내내 호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하반기에는 고마진 신제품의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야기를 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기릿이 뉴스를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러한 소식을 가져오는 걸 가장 먼저로 두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제 영상에 나오는 그러한 섹터 무슨 이야기 그게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올 때쯤에는 당연히 주가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인 예는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은 최소한 얘기하는 로봇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요즘 네카오 이야기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카카오는 카쪽이를 벗어났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제는 목표가를 상상인 증권이 31만 원까지 올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직도 50%나 더 오른다는 소리. 그리고 그 이유는 AI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하는 길이 근데 AI에 대한 기대감 좋아. 그런데 결국은 그 AI 패권은 미국이나 중국이 가져가지 않을까?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글로벌 빅테크는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AI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테크와 협업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주가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유부남 기리분들 아시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 초콜릿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고 합니다. 발렌타인 하면은 페레로 로세를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페레로 로세의 가격은 작년 3구 기준 2,700원인데 올해는 3,0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 1,000원이에요. 1,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리고 또 고디바의 초콜릿 케이크는 가격이 유지가 되었는데 중량이 30% 넘게 깎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의 특판 상품들도 초콜릿 비중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줄이고 오히려 뭐 캐릭터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실속형으로 매대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같이 그대로 사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판매도 실속형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가 이번에 투자를 유치하면서 받은 기업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면 하나로는 430조가 넘고 3전이 현재 320조니까 훌쩍 뛰어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오픈 AI는 지난 10월에 1,57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약 4개월 만에 2배나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는가? 최근 딥시크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폭발적으로 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딥시크 열풍이 AI 투자를 더욱 부추기며 오픈 AI의 몸값도 자연히 올라갔다고 하네요. 자, 다만 AI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는 와중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M7의 AI의 투자는 한층 확대되고 있는 와중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결과값이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올해 자본 지출이 작년보다 43%나 늘어났으며 마소와 메타 등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M7의 자본 지출이 전년비 40%나 증가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성과는 미미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나오는 R이 아니 나는 황금알을 기대했는데 이거는 그냥 계란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야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2000년대 초반 기술주를 대표했던 마소, 인텔, 시스코, 오라클 이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 인텔과 시스코는 아직도 그때의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AI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요 소식이 떴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10대 기술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뭔가 봤더니 AI, 자율, 양자, 우주, 에너지, 첨단 소재 이런 것들에게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AI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요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사실 당연한 소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주 6일에서 주 5일에 온 것처럼 주 5일에서 주 4일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AI로 인해서 노동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는 무조건 다가오는 미래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요즘 가게만 봐도 편의점도 아이스크림 가게도 강아지 옷 가게도 치킨 튀기는 사람도 전부 다 무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 공무원 쪽에서 이제 뭐 4.5일 놀금이라는 말이 등장하겠죠. 과거에는 놀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차츰차츰 주 4일제로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주 5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